너무나 소중한 존재 너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 우린 모두 다 소중한 존재 서로 사랑해 소중한 존재 마약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마약은 너무나 나쁜 거예요 마약은 소중한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해치는 독극물 우린 너무나 소중한 존재 우리 영원히 함께하고파 그래서 마약은 절대 안 돼요 단 한 번도 절대 안 돼요 Now everyone please listen carefully yo 말로만 듣던 TV에서 봤던 그 가루처럼 작은 마약이 내 무덤 팠어 삶이 달라지길 바래 원의 기적 마약으로 달라지지 않은 have wisdom 한 번이 두 번으로 시작해서 이제 평생 U-turn 인생은 일직선부터 U-turn 절대 하면 안 돼 누가 뭐라든 모르겠으면 외쳐봐 코야든 마약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마약은 너무나 나쁜 거예요 마약은 소중한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해치는 독극물 우린 너무나 소중한 존재 우리 영원히 함께하고파 그래서 마약은 절대 안 돼요 단 한 번도 절대 안 돼요 단 한 번도 절대 안 돼요 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남이고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 특집 지난번에 1차 시간에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2차 시간으로 청소년과 성인들의 마약 중독 요인과 중독으로 인한 사건, 사고, 현황과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이용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근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 진행을 맡은 이영관 선생님도 마약 중독 예방 연구회 회원이라고 회원입니다.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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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은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잠깐 본인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 사무국장 전근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용관입니다. 네, 이영관 선생님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예, 같은데 예, 먼저 예. 질문해 주세요. 예. 네, 요즘 마약 중독자가 특히 20대, 30대가 60% 차지한다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23년 통계를 보면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겼다고 그래요.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였다는데 선생님 우선 마약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세요. 네. 마약이 뭐죠? 네, 마약은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가 있습니다. 근데 아편 이거 많이 들어봤죠. 네. 시로뽕,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류 수술 시 진통을 막아주는 효력 있는 강한 약품으로 중대한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사 처방 없이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오남용으로 해서 이걸 불법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초래하는 무서운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은 고맙기도 하고 잘못하면 죽음을 초래하니까 믿기도 하죠. 불법 마약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마약 중독자는 두뇌가 마비돼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혼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쳤다 그래죠. 그렇죠. 그리고 육체가 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냥 아무 데서 들어놓고 옷 벗고 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시체라고도 부릅니다. 네네. 그러면 마약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마약의 역사는 원래 삼국시대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서는 양귀비를 백도라지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삼배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때는 감기 우장병 치료제로 많이 사용됐고 일제시대에 국내에 저 산골짜기요 강원도 이런데 마약 그러니까 양귀비 생산지죠. 양귀비를 많이 심게 해가지고 여기서 일본으로 되더라.
가져간 그런 게 있었고 70년대에는 월남전 대마 확산이 되고 8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실업봉 제주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었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우리가 예방교육 단속을 하고 그래가지고 90년도에는 청정국이었는데 2010년 번인성 사건 신종 마약 사건으로서 2010년도 우리나라가 마약 국가가 되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럼 요즘 청소년의 마약 중독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중독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통계상으로 보면요. 첫째는 호기심으로 정말 마약이 좋은가? 살이 빠질까? 다이어트 약일까? 이런 호기심으로 먹는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유혹 먹어봐 요거 줄까 말까 하는 아. 유혹. 그다음에 중독되면 끊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된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 요인이 호기심 12%, 유혹이 15%, 중독이 21%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약 중독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성이 무엇인가요? 예. 이게 학부형님들이 꼭 아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면 우선 선글라스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쓰게 되는데요. 아마 눈동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인지 그리고 몸에 씻질 않아가지고 목욕을 하기 싫은데 씻기를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난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게 된대요. 그리고 자주 입안에 이제 갈증이 나니까 입맛을 자꾸 다시요.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그다음에 손 다리가 제대로 말을 안 듣고 그다음에 멍든 몸과 자주 또 코피가 나게 된답니다. 이러한 행동을 돌발적인 행동 그리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거 이런 것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해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계단에 여학생이 비틀거리며 올라가 가지고 신고를 해서 보니까 마약을 투여한 거예요. 아, 수원역 근처에 수원에서도 아니, 예, 여중생이 막 비틀거리면서 걷는데 아. 그거를 신고해서 잡아봤더니 마약 네, 중독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청소년이 많이 하는 건 대체 어떤 종류일까요? 약이요. 네. 그 마약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제 마약 그러면 천연 마약 그러면 양귀비 그다음에 대마초, 코카 이렇게 세 가지가 천연 마약이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물질을 합성해서 만든 마약이 불법 마약 그겁니다. 근데 네. 그런 많은 종류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이 펜타닐. 이게 미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약이라 이걸 먹어가지고 좀비가 돼서 하루에 100명 정도가 중독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100배의 중독이 강한 마약으로 주로 수술할 때 진통제, 안정제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의사의 허락 없이 많이 맞거나 지 맘대로 이것을 먹게 되면 치아가 다 빠진답니다. 그리고 좀비 행동 뭔지 아세요? 비틀거리면서 그렇죠. 예. 미친 사람 행동이에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몸도 내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시체. 그게 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국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좀비 행동이 저 경주 해수욕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30대 여인이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교통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비예요. 아. 제정신이 아니거든. 그렇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안정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중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 펜타닐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병원에서도 치료약으로 쓴답니다. 근데 의사가 주는 건 약이고 지 맘대로 오남용을 하게 되면 이게 불법 마약이 되는 거죠. 예, 용량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병원에서도 정확한 용량으로 네, 해서 네. 치료제로 쓰는 그리고 거고요. 또 하나 요인은 네.
그 전에 이 마약 한 번 먹으려면 10만 원을 가져야 한 번 먹었었는데 지금은 2만 5천 원. 아. 통닭 한 마리 값이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하기 그렇죠. 쉽게 됐군요. 예. 예, 그러면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불법 마약을 판매하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사건 분석을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불법 마약인 마약 젤리는 맛있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주면 거. 네. 그것도 만들고 마약이 들어있는 쿠키도 만들어요. 과자. 이거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마약 이걸 가지고. 가지고 강남 학원가에서 학원에 가는 학생들한테 일당들이 나눠준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나눠줬나요? 먹어봐.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 요거 먹으면 요게 강남에서 수능 만점 받은 애들이 머리 좋아지고 집중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먹은 이런 과자들이야. 요런 말을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음. OTT 드라마에서 이런 게 만들어져서 어. 설마 우리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게 드라마로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예. 와, 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맛있으니까 그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접해보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로 아이들은 누가 주면 받아 먹잖아요. 지금까지 나쁘게 생각을 안 했지. 마약 들어있는 거 생각을 지금은 안 되는 거지 이제. 예. 네,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 발생 후에 교육청과 학교에서 어떤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문 기사에 났다. 사건이 나서 네. 젤리를 받아 먹어서 사건이 있었다. 신문 기사 나면 바로 그 신문 기사를 복사해 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 줘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이 신문 기사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도 보내고 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학부모 연수도 하고 또 아이들 자체에서 토론대도 하고 이 신문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면 대응 대처를 신속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음. 그냥 쉬쉬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학원가에서 음. 학생들에게 마약을 주고 이렇게 또 판매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이 등굣길이나 학원 길 앞에서 젤리를 주면 고게요. 중독성이 있어. 한 번 먹으면 학교나 집에 가서 계속 그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일찍 가는 거야. 그걸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러면 어. 있어. 그럼 또 하나 줘.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넣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먹게 해요.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먹어. 그럼 또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날 또 가고 싶어.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 지갑에서 훔쳐. 5천 원만 훔쳐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몇 번 걸리면 서로 가까우니까 너 전화번호 몇 번이냐 집에 전화번호까지도 알려주게 돼. 이 대화하다 보면. 그럼 부모한테 당신 아들이 한 달 동안 마약을 먹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협박을 협박하는 해요. 거죠. 이래가지고 부모한테 또 돈을 또 더 내요. 그 이런 사람이 걸렸는데 이런 돈 벌기 위해서 학생을 대상을 해서 마약 판매한 사범이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15년.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다 망가뜨리는 이게 건데. 23년도인가 몇 년도니까. 그 지금 강남 가게 강남 있죠. 학원가 강남 학원가. 예, 예. 15년은 너무 짧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더 강력한 예, 처벌. 뭐, 근데 예, 막 이걸- 종신형 뭐 이런 게 이걸 돼야 마약을 먹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아직은 초기라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그래서 저랬을까요? 엄벌해야 되잖아 싶은데. 또 그 사람네들 특징이 이 마약 판매하면서 금액을 높이죠. 그렇죠. 높이죠. 그러니까 돈 뜯어내는 거네요. 돈 뜯어내는 또. 거죠. 그러니까 이 마약을 주고 파는 사람도 다 먹어본 경험도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 망가지는 거 네. 근데 모르고.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돈 버는 건 진짜 아닌 그래서 것 같아요. 법에 네. 학생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강하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법.
아, 네, 네. 제발 좀 사연까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그 잠시 노래 듣고 올까 하는데요. 네. 네. 그 첫 번째 곡은 이영관 선생님이 신청해 주신다고요? 네네.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제 3악장인데요. 요게 옛날 모 방송국에서 장학 퀴즈라고 있었어요. 네, 아주 그 기억납니다. 청취율 굉장히 높은 건데 네. 그거 시그널 음악입니다. 아, 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3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약 중독의 그 사건에 빠지게 된 게 많죠. 그렇죠. 우선 마약 사건은 개인보다 조직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 단체는 대마 유통 계획을 세우는 계획팀이 있고 공급책이 있고 회원 모집책, 실행책으로 역할이 부여집니다. 예,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집책에는 손님을 많이 불러들여라. 그리고 술 네. 먹으면서 마약 음료를 마시게끔 유도해라. 예. 요거 먹으면 뿅 간다. 먹어봐라. 그런 네. 얘기죠. 그다음에 합성 대마를 흡연토록 하여 중독자를 만들어야 마약을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교생까지 판매책을 정해요. 판매청이 활동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연말연시 한국에서 한국인이 주로 이제 마약은 외국에서 많이 그렇죠. 사들이거든요. 들여오는데 네,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없었는데 한국인이 인터넷망 정보를 통해서 사제 마약을 제조해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고 또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남자가 울산 한국에서 오피스텔에서 대마를 재배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약을 제조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외국에서 제조한 거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22년대에는 아파트 4채를 빌려가지고 대마초를 재배해가지고 온갖 요리를 하여 마약 김밥도 만들었고 저기 광장시장 가면 그 전에 마약 김밥, 마약재를 넣어가지고 후천수를 많이 붙였답니다. 네네. 마약 라면 같은 마약 떡볶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게 들어갔나고 호기심에서 많이 갔대요. 근데 마약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네. 마약 떡볶이는 매운 걸 마약 떡볶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에는 이게 몇 년도인가 작년도가 이제 법으로 정해 있어요. 그런 말을 못 쓰게. 쓰면 안 된다. 예, 아, 예. 그렇죠. 그게 우리 일상에 파고들면 안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마약 김밥, 마약 이거 쓰면 법에 걸립니다. 아, 못 본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예. 요즘은. 이제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적발되게 되고 성인들이 또요 골프 치러 내기 골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돈을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상대- 5천만 하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뭘 먹이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에- 바카스를 2개 커피에다가- 가지고 어. 하나는 딴 거, 어. 하나는 안 딴 거. 그럼 따가지고 거기다 마약을 어, 준 너. 거예요. 그 2개 가지고 좀 치다가 아이 바카스 하나 먹고 해줘. 딴 거 마약이 들어있는 건 내가 따는 것처럼 딱 해가지고 상대에게 주고 안 딴 거는 내가 지금 따서 자기가 먹고. 먹고. 그러니까 마약 먹고 골프 치니까 됩니까? 그러게. 5천만 원 그냥 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이 뭐 그냥 주는 거 넓적 받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예. 지금 공짜로 주는 거 음. 받아 먹으면 안 되고 또 하나 공짜로 주긴 줬는데
뚜껑이 따져 있는 거고 먹었다가는 맞아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에서 줘도 다 먹고 그렇죠. 받아서 지금 먹죠. 또 뭐 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또 시음하라고 뭐 주잖아요. 네, 시식하죠. 네. 네, 시식. 저는 이것을 공부한다면 절대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도 애들한테 남이 뭐 맞아요. 주는 거 그냥 먹지 음. 말라고 예. 교육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는 절대로 네.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네. 그렇죠. 이렇게 마약 사건 보면 단속도 심한 것 같은데 마약 요리까지 해먹는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이런 사건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째는 마약이 중독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오로지 마약만 찾게 돼요. 마약을 먹어야 좀 안정이 되고 딴 생각이 없대요. 마약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님 지갑을 다 훔쳐가고 또 남의 돈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질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누가 야 요거 좀 저까지 좀 옮겨줘. 그러면 그 마약을 저쪽으로 옮겨준다는 걸 알면서도 수당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마약 그 팀들에게 너 우리 함께하면 얼마 줄 거예요. 그러면 그 팀 속에 같이 활동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약을 한번 마약하는 친구들도 모이게 된대요. 얘기하다 보면 서로.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얼마에 사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런 정보를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젊은 애들은 이런 이유로 마약이 지금 계속 발생합니다. 네. 배금주의가 문제가 아닌가. 모랄 해저드 시대이군요. 돈이면 뭐든 다 하는. 네. 예. 그러면은 마약 유통 과정에서 마약 던지기 요거는 제가 언론에서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지게꾼이라는 용어가 있다는데 네. 이 마약 던지기는 뭐고 지게꾼은 뭡니까? 저도 이게 처음 이거 이제 자료를 개발하면서 처음 본 건데 홈트에서 던지기 그러면 이렇게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말로. 예. 그래서 마약을 구매하는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얼음판 뭐 얼음지기 뭐 용어가 있는데 그걸 치면은 딱 나와 마약 파는 사람이 얼마를 사겠습니까? 네, 50만 사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슨 화폐고 가상화폐 그런 이제 돈을 이제 얼마를 지불해 주십시오. 그럼 마약을 받고 내십시오. 그러면 그 당신 마약을 어디다 갖다 주면 됩니까? 그러면 나는 우리 여기 저 수원에 영화동 삽니다. 그럼 거기까지 뭐니까 수원역 아시죠? 네, 압니다. 그럼 수원역에 저 공중전화 박스 밑에 내일 밤 10시 증각에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서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딱 보고 거기 지키소냐 미리 가서 그럼 누군가는 갖다 떡 깔고 넣고 그냥 가버려요. 아 저게 마약이구나. 가보니까 봉지가 있어. 그러니까 마약을 구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그걸 받으면 바로 또 연락이 와.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물론 미리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던지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주는 사람 얼굴도 몰라. 누가 누군지도 누군지 모르고 마약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도 금방에 바뀌어 이제. 연락처를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던지기 수법입니다. 그다음에 지게꾼은 지게꾼은 처음에 난 지게꾼에서 지게에다 져다 그러게 주는 뭐 건가. 뭘 이렇게 지게에다 물건 싣고 이동시키는지 아는데 네, 지게꾼은 그야말로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마약을 사가지고 어떤 그 자한적 우리 교포들이든가 아니면 여기 와 있는 중국의 노동자들 또 마약을 한번 먹어본 놈들이 이제 본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한국에다가 마약을 보내야 되는데 가져갈 사람이 없어. 아 심부름 예, 그러면 딱 띄워 고액 알바 심어라면 거기에 이제 한번 가본 사람 이거 수당을 태국에서 한국까지 짐 한번 들어다 주면 1,500만 원을 주겠습니다. 1,500만 원. 이게 한 달에 월급 300이 4, 5개월 아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반책을 모집하는군요. 운반책이죠. 그래서 그거를 되면은 이제 뭐 태국역 공항에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럼 보따리 하나 줘요. 그럼 보따리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인천공항 오면 딱 내리면 또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 요거 갖다 주는 비용이 1,500만 원이요. 요게
뭐냐면 지게꾼이요. 그러니까 지게꾼의 유혹에 빠지게 돼 있네요. 빠지게 되는 혹하겠네요. 거죠. 혹하겠네요. 아니, 3달치 1,500만 원? 고등학생들이 한번 마약을 먹고 거기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서 한 번 갖다 주는데 300만 원 초면 주는데 공부하겠습니까? 취직을 왜? 거기 몇 번 하면 1년치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이거 잡아야 돼요. 큰일이네요. 예. 보니까 몰래뻥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건 또 뭐죠? 네, 몰래뽕은 그야말로 이제 몰래 사기치는 건데 마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나 또 마약을 한번 먹어봐야겠다 시도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약을 몰래 주머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다가 이 사람이 지금 마약을 가지고 판매한다. 그렇게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하면은 이 사람은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주머니에 이게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가졌으니까 조사를 받고 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몰래 그래서 누명을 씌워 가지고 그냥 마약사 범죄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럼 이 사람은 누명을 씌운 사람은 신고했으니까 수당을 또 받잖아요. 마약자 신고하면 얼마 나오잖아요. 보상금이. 보상금이 있나요? 보상금 받으려고 몰래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몰래뽕이에요. 이런 것을 셋업 범죄라고도 하는데 신고자는 보상금을 주고 범법자는 형량을 감소시켜 주기까지 해서 많은 범죄자들이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변종으로 아예 몰래 마약을 타먹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속칭 몰래뽕이라고 한다. 두 가지 뜻이 있군요. 네, 네, 근데 네. 최근 마약 사범들의 현황이 궁금합니다. 최근 23년도 자료인데 그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었대요. 원래 5천 국민이 5천만 명에서 마약 사범이 1만 명이 넘으면 오염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20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넘어서 오염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중에 3분의 1이 2만 명 중 3분의 1이 10대, 20대, 10대에서 30대까지가 64%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옛날에 안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병들고 있는데요. 병들고 있죠. 그래서 22년보다 47% 늘고 공급 사범이 83%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도 1년에 116%가 증가했답니다. 116%면 예, 굉장한데요. 이때는 단속도 없었고 그 정도 마약 전쟁 선포하기도 전에도 그런 거죠. 예. 그 전쟁을 선포할 만했네요. 네. 네, 저희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좀 쉴까 봐요. 너무 예, 예. 암울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진정시키게. 선생님 신청곡 있으시죠? 네.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오빠 생각. 네. 그러면 이게 또 수원이랑 관계된 거죠. 선생님 이어간 선생님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래. 오빠 생각이. 예. 어. 이게 수원 출신 음. 그 사람이 최순애인가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일제 시절 네. 오빠 생각 요거를 해갖고 음. 이렇게 무슨 문학지에 투고를 했는데 요게 당선이 된 거예요. 어린 학생이. 그때 저는 최순애라고 알고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 뜸벅. 예. 자기 오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진짜 서울간 오빠를 예, 예. 수원에서 서울간 오빠를 생각해서 만든 음. 곡이 작사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네, 오빠 생각 저희 잠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마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의 반입 경로 그게 궁금합니다. 또 이건 막을 방법은 없나요? 마약을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마약을 샀는데 그냥 들고 오면 공항에서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 마약을 캡슐 같은 거 그거는 공항 가까이 와서 생겨버려요. 이렇게 싸가지고 그럼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항에서 손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통과가 돼요. 그러면 설사약을 먹어가지고 똥을 누면 거기서 캡슐이 나와. 그걸 또 닦고 가서 팔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항문 속에 넣고 질 속에 넣고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오다가 옛날엔
그게 그냥 통과가 됐어요. 안 걸렸으니까. 지금은 전자로 다 하기 때문에 다 걸려들죠. 다 잡아내나요? 예, 지금은 전부 다 뭐라냐면 레저로 하기 하기 때문에 다 잡아놔요. 그래서 이걸 알고 그 방법은 지금 안 통해.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쪼꼬레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오고 쪼꼬레. 그다음에 쪼꼬레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넣고 봉투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있죠. 예. 거기 속에다 집고 또 기계 어떤 기계를 가져오면 그 속에 부품을 빼고 그 속에다 집어넣고 오고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오니까 그 안에 헬멧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의자 전자기 부품 속에다 가져오기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요새는요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부 다 비행기에다 짐처럼 택배로처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특수화물로 그렇게 만약에 들어오고 있고 콜롬비아에서 남성이 가발 밑에 코카인을 숨기고 탑승하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발 넣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뭐 걔가 거기까지 가서 뭐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발이 수상해서 가발을 자르고 뜯어보니까 가발 속에 코카인 캡슐이 19개 4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투약할 수 있는 1,500만 원치 막이 나왔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여성 2명이 가발 밑에 코카인 68개 봉지를 숨겼다고. 아니 그러니까 조그맣죠. 68개 봉지가 들어가니까 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상천외의 방법을 쓰고 있네요. 이거 막을 방법 없나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사도요. 이게 머리카락 하나로 한 가지만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개발도 됐고 제일 좋은 거는 전자로 네. 써가지고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항을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고 배로 해서 운반 오고 비행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드론으로 또 운반하는 경우는 되는 거예요. 혹시 택배로도 해나요? 택배로 되죠. 그러니까 택배를 주소를 이웃집 주소를 써. 그러면 며칠 날 택배가 왔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집 주소가 딱 보고 물건 보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택배인데 다르거든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닌데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택배를 위해서. 이게 그 들여오는 방법도 발전하고 이게 또 막는 방법도 발전하고 둘 다 서로 계속 이렇게 그러게. 이거 돈 벌려고 하는 데는 뭐 못 당해. 서로 계속 발전해 가는 것 예, 같네요. 네. 네. 심지어는요 전에 20대가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애견. 그거를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배를 짠 거야. 그리고 거기다 마약을 넣고 스스로 게임하고 다시 이제 게임해. 강아지 죽던 살던 그냥 데리고 오려고. 근데 그게 걸렸어요? 동물 의사가 이상하다고 신고가 걸려들었죠. 그렇군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불법 마약 이렇게 소지하거나 운반 밀수 그리고 재배 판매하면 네. 마약 사범이 될 텐데요. 그렇죠, 마약 사범. 이게 처벌 규정이 좀 강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가요? 처벌 규정은 강력합니다. 네, 형법대로 우선 그 처벌하려면 형법대로 검찰은 마약 투약이 의심되면 우선 신체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가지고 머리카락을 먼저 뽑아 가지고 마약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를 검사를 합니다. 근데 머리카락 하나만 뽑으면 언제 다 먹은 나와. 게 다 나와요. 머리카락 하나만 해도 피 검사 뭐 소변 검사가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서도 그러니까 몇 년 전 것도 그게 아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왜 연예인들 이런 걸리는 사람들 막 염색하고 그러면 또 이게 덜 그렇죠. 검출이 좀 그렇다 그래서 염색을 막 그렇대요. 노랗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머리카락 뽑아도 그게 또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통상적인데, 그래서 원래 마약을 수입하거나 주머니에 넣거나 판매하거나 운반하거나 이런 제공한 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도록 돼 있습니다. 5년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거 그거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5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최소 예. 5년이라는 5년 거죠. 이상, 예. 네. 5년 이상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약류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든가 유사 행위를 시도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안 했어도 하려고 계획을 썼거나 시도만 해도. 시도만 해도. 그럼 맞아요. 형법. 그렇게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막 틀어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사용했는지 그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마약을 몇 번이나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럼 외국인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 마약 삼는. 그럼 그 나라 가서 외국 사람이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마약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마약 사용이 됐다면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 사면 되면 그 나라 법을 그 적용. 나라 법에 따른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마약 사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카락. 일단 머리카락 네. 그게 있고 이제 피검사 뭐 여자 검사해서도 되겠죠. 근데 최근 새롭게 이제 발명된 것이 우리나라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소변, 혈액, 모발 같은 생체 시료에서 마약류 200여 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개발했어요. 소변에서는 203종. 그러니까 마약이 여러 가지거든요. 마약에다가 그냥 조금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합성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혈액에서는 195종, 머리카락에서는 191종의 마약류, 임시 마약류, 대사체 등을 검출 분석, 코카인, 몰핀, 대마, 몰핀 등을 한 번에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쉽지도 않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약의 종류, 그 성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대처할 만하게 그 과학도 발달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론 순간 이제 그 전에는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 했는데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다 찾아낸다. 다 잡아낸다. 심각하긴 심각한가 봐 이런 예, 것까지 또 예.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전쟁 선포를 네. 했죠. 네, 음. 그 전쟁 선포하시고 그토록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공공기관에서도 홍보가 너무 안 돼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음. 네, 마약과 전쟁 선포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홍보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답답하셔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직접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셨죠? 네. 대통령이 마약과 전쟁 선포를 했는데 현장은 너무나 무관심하고 이래다간 전쟁에서 지겠다. 그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대통령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낸 이유는 첫째, 남북한 휴전 중 마약과 전쟁 선포를 했는데 아직 학교 정문이나 공공기관에 현수막 하나 없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예방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기관장들의 신년사에도 마약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문, 잡지, 방송, 월간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마약과 전쟁에 대한 무기 교육자료 공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약과 전쟁 선포 적은 누구고 무기는 뭐고 무기 개발은 어디고 이런 것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전국민 전투병의 교관이 되어 전쟁 승리를 위해 몸바치고 싶어하는 모임인 우리 마약 중독 예방국 연구에서 소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기 대통령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 현장 실태를 어떻게 알려드렸나요? 네, 저희들이 보고 겪고 느낀 현장 실태입니다. 첫째는 마약과 전쟁 선포 1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 의식이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일반 공공기관의 마약과 전쟁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세 번째는 미국의 마약과 전쟁 실패가 주는 교훈도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정부 정책 부실과 단속, 예방교육 부족으로 마약 오염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장의 실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 편지 보낸 거에 교육기관과 일반 행정기관에서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안하셨나요?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이게 학생과 학부모, 전직원 교육 연수와 연수를 해야 되고 홈페이지에 이런 사항을 올려야 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한 것은 집 주민들에게 그냥 영상으로 할 게 아니라 등기 우편이라도 집집마다 발송하여 주민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약과 전쟁 소식도 수시로 국민 메시지로 보내야 된다는 걸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지하철, 운동장 이런 사거리 건널목에 현수막과 마약 중독 예방 교육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수원에서도 연수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마약과의 전쟁에 강좌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 자료, 즉 마약 전투 무기를 개발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기관에서 학교에서는 글짓기, 포스터, 웅변, 수필, 토론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마약 전쟁 무기 즉 교육자료와 전쟁, 전투, 현황 공간을 만들어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과 전쟁에서 적은 마약과 관련된 자들이고 전투병은 누구고 무기는 뭐고 이런 것도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 살기, 보훈단체, 퇴직교원 단체들도 무기 개발을 하고 전투병 양성 기관이 되어 전 국민을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정부 지원금이 있죠. 이런 지원금 사용 명목에 반드시 마약과 전쟁에 대한 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독자 치유는 약사 의사가 하고 간호사가 하고 의료계와 관련 단체에서 역할을 하고 예방교육은 전직, 현직 교육자,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치료 병원을 확대하고 종교계가 신앙생활 활동으로 취하도록 하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 듣고 보니까 연구 정말 많이 하셨네요. 실천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 편지 이야기를 알차게 들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까 합니다. 네, 네, 이영관 제가 선생님, 네, 신청곡 베르디 아이다 개선행진곡이라고 있어요.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르디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베르디의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 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연구회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듣고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 텐데요.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학교나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네, 교육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구구단 이우듯이 수십 번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밥상머리 교육처럼 이게 한 번 해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출처 모르는 음식, 남이 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받지도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에게 내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그런 거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젤리 하나 몇 번 먹여주고 집에다 공갈 지나치는 것처럼 인터넷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마약 호기심을 주는 광고는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휴대폰에서 마약 광고는 절대로 봐서 안 되고 차단을 시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약 자리만 나오면 그냥 너희들은 보지 말아라. 그런 광고가 있는지 저 오늘 처음 있대요. 알았어요. 예, 예. 아. 근데 우리들 모르는 어떤 회원들에게만 어떤 단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만에게 광고를 또 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다음에 거리에서 주는 음식 마약인지도 모른다. 절대로 받아서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옛날 반공교회도 가듯이 이승복이가 어떻게 했어요? 반공교육을 얼마 받았어요? 공산당이 나는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총칼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마약 젤리 앞에서도 나는 마약 젤리가 싫어요. 마약이 이렇게 싫어요. 얘기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일단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면 그냥 무시하고 아니, 가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돼요. 예. 그리고 대마초 절대 이거는 너희들 중고등학교나 대학생에서는 대마초 절대로 펴서는 안 되고 양귀비를 심어서도 근데 양귀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약 양귀비가 있고 꽃양귀비가 있어요. 그래서 꽃양귀비는 털이 많이 나 있는 거고 마약 양귀비는 매끈매끈한 거 이렇게 그래도 근데 마약 양귀비는 심어도 걸려. 가지고 있어도 걸려. 남이 주어도 걸려. 팔아도 걸려. 그러니까 마약 양귀비는 절대로 만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근데 요새 길가에 심어 있는 거는 꽃양귀비예요. 꽃양귀비. 그래서 만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주고 돈을 받아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마약 음료를 제조해도 형벌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그 마약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 신고를 해야 돼요. 1301 애워서 지나가다가 쩔뚝쩔뚝거리고 뒤뚱거린다. 저거 마약 먹은 거 아니야? 그럼 1301에다가 연락을 하고 또 누가 이상한 걸 줬다. 그럼 그것도 바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집이나 학교에서 수시로 해야 된다. 수시로.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반공교육과 새마을 교육하듯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약과 전쟁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약과 전쟁의 승리의 길은 새마을 교육, 반공교육처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예, 두 번째 시간 이게 멀리서 이천에서 오셨죠? 네. 예, 이천에서 수원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또 질문도 원고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대답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이죠. 뭐 이 나이에 이렇게 방송까지는.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인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이영관 선생님부터. 네네. 아우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근배 선생님과 같이 이 마약 중독 예방교육 연구에 활동하면서 방송도 이렇게 타서 이렇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 저도 참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네. 남은 인생을 국민 스승으로 살고 싶다는 그 모임이 우리 마약 중독 예방교육 연구회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한다. 마약 중독 예방교육 누군가는 해야 된다. 우리가 하자. 언제? 계속 해야죠. 지금 바로 지금 지금 당장. 그렇지, 당장.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들으면 지금 지금 당장. 당장, 예. 네. 그렇게 살아가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정근배 선생님과 이영관 선생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법 마약 중독 없는 세상, 좀비거리 없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마약 오염 국가라는 오명을 싣고 마약 청정 국가로 만들어 가야 할 시대입니다. 다 함께 마약과 정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날을 위해 지금까지 저는 남이 이영관 리포터. 네, 전근배입니다. 네,
끝곡은 마약 예방송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